왜 나는 연봉이라는 이 한계가 있는 건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출근길이 즐겁지가 않은 거야. 월급 물판이 있구나. 시험을 해보고 싶다? 누구나 다 창업을 할 필요는 없다. 네, 삼성 에버랜드를 다녔었고요. 거기서 외식 점포 개발 업무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삼성은 있어도 50 이상 되면은 매년 잘릴지 모를지 알 수 없고 답답한 거예요. 회사 갈 때는. 선배들을 보니까 10년, 20년 후에도 크게 비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나오더라도 특별한 그게 없더라고요, 대안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출근길이 즐겁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는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머니랑 이 돈 때문에 싸우시고 이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집이. 그런 거 보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직장 생활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좀 자유롭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목표로 세웠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목표한 걸 달성하는 순간 과감하게 2019년 3월에 회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와이프도 되게 안정적인 성향인데 왜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냐, 남들은 못 들어가서 한 달인데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득을 했죠. 250, 300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먹고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내가 그러면 10억까지는 한번 자산을 불려보겠다. 퇴사를 할 때까지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주말도 없이 현장에 임장을 가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4일 외에는 투자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블로그에 팬들이 생기고 이웃들이 늘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퇴사를 빨리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료로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강의도 열고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이렇게 신청도 하시고 하니까 주위에서도 한번 유료로 한번 할 생각 없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과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너무 회사 일과 투자만 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소홀해진 거야. 둘째가 저를 되게 낯설어했어요. 아빠 얼굴을 못 보니까. 두 번째는 휴직을 하고 내가 이 야생에 나가도 될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범으로 유료 강의도 열었는데 잘 되고. 첫 유료 강의를 딱 열으셨는데 네네. 몇 명이 오셨어요? 8명 왔어요. 오, 그때는 네. 얼마에 금액을 그때 3만 원.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네, 유료로 했는데도 8분이 모인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랬었네요. 3만 원 뭐 이랬던 것 같고 저도 그 정도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휴직을 하고 그때 기현님 소자본 창업 이거를 듣고 또 인연이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을 때 지금까지 이제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블로그로 투자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걸로 또 수익을 만드셨나요? 국내에 내 집 마련, 제가 베트남에 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설명회하고 세컨하우스 만드는 거 그거를 이제 같이 강의를 했고 퇴사라든지 소규모 창업 뭐 이런 것도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었고. 베트남도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베트남도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이 나도 베트남에 집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12번의 현장 투어를 갔었어요. 제가 해외 가이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에 세컨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투어를 12번 다녔죠. 그럼 그것도 이제 돈을 받는 상품인 그렇죠. 거예요? 돈을 받고 갔다 온 거죠. 그렇게 이제 수익원을 만들었고 저는 계속 투자를 했었잖아요. 이제 본업에서 한 60%, 투자를 해서 또 번 게 한 40%. 그렇게 이제 회사를 그만둬도 먹고는 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베트남에 지금 집이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은행 부지점장이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 월세가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돈으로. 내가 자율성을 얻고 싶어서 창업을 한다. 두 번째는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다. 왜 나는 연봉이라는 5천, 6천에 이 한계가 있는 건가, 직장인은.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어본 게 꿈이었거든요. 이거를 팀장이 되지 않는 한 만들기 힘들더라고요. 저희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봉이 높지가 않았어요. 팀장을 달아야지만 월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하려면은 여기서 또 10년을 더 있어야 됩니다. 10년을 더 있어야. 네, 근데 그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나의 한계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꼭 사업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나 한번 많이 좀 벌어보고 싶다. 그리고 부자 한번 되고 싶다. 나 진짜 돈 때문에 싸우기 싫다. 경제적 자유를 좀 얻고 싶은 그 욕망이 컸기 때문에 과감히 좀 회사를 그만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럼 실제로 회사 나와서 정글에서 이렇게 또 살아남아 보시니까 원하셨던 그 목표 달성을 해보셨나요? 처음 한 3달 동안은 월 100만 원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 차부터 한 1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1년이 안 됐을 때 딱 월 1,000만 원을 찍은 거예요. 1년 만에요? 네. 우와.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주였는데 컨설팅 강의로
월 1,000만 원을 딱 찍어보고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컨설팅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하루에 3-4건씩 했었으니까. 저는 왜냐면 컨설팅을 받아봤으니까 그 컨설팅이 엄청난 고액은 아니라고 네네. 알고 있어서 되게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어요. 이제 박리담이었죠. 그냥 막 했죠. 그때 아. 운이 좋았던 게 부동산 경기가 좋았어요. 2020년, 21년 이때가. 그때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 나눌 정도로,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뽑았었고. 또 혼자 하시다가 그런 거를 또 경험을 해보시니까 그건 또 어떤가요? 이게 사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A부터 G까지 모든 걸 다 제가 챙겨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직장인 때보다 더 많았어요. 한 1-2년 정도는 주말도 없이 저는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이렇게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이제 물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시간을 더 보내고 자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정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왜냐면 이 시간을 확보하려니까 또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럼 또 사람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또 에너지가 엄청나게 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은 좀 더뎌지고 경기는 또 안 좋아지고 그런 이 고정비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와도 다음 달에 또 500만 원, 1,000만 원 나온다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직장 생활보다는 벌이가 조금 나아졌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또 불확실하고, 내가 이러려고 퇴사를 했나? 이렇게 또 일을 많이 하려고 퇴사를 했나? 이런 생각이 또 어느 분이 또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 그래서 또 직원들이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또 나가는 상황도 겪고 회사도 좀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때는 월급쟁이 때가 좀 편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이 자유와 그리고 내가 성장한다는 걸 느끼는데 이걸 내려놓기는 이제는 너무 늦었다. 야생의 자유를 맛본 네. 거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이미 블로그와 유튜브에 정말 야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사업 한번 해보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다 했는데 쪽팔리잖아요. 지금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더 앞으로 더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럼 지금도 혹시 추천하시나요? 지금도 추천해요. 근데 다만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 누구나 다 창업을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리고 준비 안 된 창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급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5년 날짜를 박아놓고 2019년 3월에 창업을 하겠다고 제 캘린더에 적어놨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만큼 절실했고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퇴근하고도 블로그 쓰고 주말에도 모델하우스 나가고 현장 돌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가면서 베트남 사업도 다 준비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벼랑 끝에 몰아야지만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 근데 저는 처자식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제가 솔로였으면 가능해요. 나오셨겠지만. 싱글이면 그냥 뭐 이 정도 벌 수 있고 하면 나와서 바로 창업을 했을 텐데 저는 외벌이의 30대 가장이었고 이제 한참 돈 많이 들어갈 아이들도 네. 성장하고 있었고, 좀 준비를 하고 저는 창업하는 것도 괜찮고 직장 생활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안 해봤지만 저도 추천을 해요. 저도 네네네. 요즘 친구들이 창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 다녀보고 창업하는 네네. 거 너무 좋다. 일단 내가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느끼는 거는 회사 생활할 때도 되게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 내가 그때는 월급 루팡이었구나. 마지막에. 정말 받은 만큼만 일했구나. 근데 사회에 나갔더니 내가 창업을 하니까 기버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내가 받은 만큼 일해가지고는 절대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고객한테도 마찬가지야. 30만 원에 내가 컨설팅을 하는데 이게 60만 원, 10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줘야지만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지. 30만 원 받았다고 내가 30만 원치만 컨설팅을 해주면 맞아. 절대 이분들이 추천하거나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또 먼저 줘야 되잖아. 맞아. 돈은 먼저- 나중에 받고. 맞아. 내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도 또 깨닫는 거죠. 직원 입장도 내가 해봤잖아. 채용을 하면서 맞아, 이럴 때는 힘들겠구나. 계속 성장을 해야지만 직원들 월급도 더 주고 워크숍을 하더라도 정말 딱딱하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직장 생활 때 불만이 나왔던 등산하고 팀장한테 잘 보이려고 막 서로 그런 거 진짜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는 다 호칭도 다 님으로 부르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면 좀 더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그것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거를 회사에서 좀 발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돌아보면 예전에 했던 모든 경험들이 진짜 쓸데없는 게 없는 것 같고, 그걸 맞아, 내가 맞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대표가 돼 보니까 정말 회사라는 게 어렵구나. 이게 그냥 직원들이 투덜거린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만에 하나 나중에 혹시나 좋은 기회가 있어서 회사에 뭐 임원이 되든 다시 한번 경영인이 되든 월급쟁이 사장이 되든 했을 때 사업을 했던 그 경험도 엄청난
이 시너지가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음. 네, 아직 뭐 미래를 어떻게 됐으면 맞아. 알 수 없으니까. 네.